최근에 코로나 백신 이슈가 돼가지고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일이 이제 감염 사례가 다시 많이 늘기 시작하고 뭐 오미크론 변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청소년들도 이전에는 부모와 상의해서 원하면 맞는 거였다가 최근에는 약간 다소 강제적인 성향을 띠면서 뭐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 청소년들 얘기가 나와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드림렌즈나 근시진행 억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1학년 새 아이를 둔 아빠 입장에서 이게 백신을 맞춰야 되는지 엄청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안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에 안과적으로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드물고요. 뭐 대학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코로나 백신 때문에 생긴 합병증, 안과적인 합병증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가끔 그런 분들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백신 맞고 한 1, 2주 지났는데 갑자기 좀 침침해진 것 같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검사해 보면은 뭐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진 않고 시력도 사실은 그냥 잘 나오시고 문제 없었거든요. 뭐 외국 논문 뒤져보면 아주 일부의 케이스에서 뭐 망막에 이상이 생긴 또는 뭐 갑자기 사시가 생긴 아주 드문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연관성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서 일단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안과에 심각한 문제 생긴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과적으로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이 된 환자라고 했을 때는 그 눈에 나타나는 변화는 제일 흔한 게 충혈이라고 하거든요. 충혈. 그러니까 충혈이라는 건 결국은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특히 그 다기관염증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런 분들에서 뭐 결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망막염, 뭐 심한 경우는 시신경염까지도 발현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고요. 뭐 결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정도는 사실 크게 후유증 남기지 않고 뭐 대증 치료로도 좋아지는 문제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안과적으로 문제 생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를 아이들 백신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근시진행 억제 치료하고 안약도 쓰고 있고 드림렌즈도 하고 있는데 이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백신 맞는 거하고 근시진행 억제 치료, 아트로핀 치료나 드림렌즈하고는 사실 문제 연관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상관없으니까 맞추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저도 애들 주사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안과니까 더 전문가인 소아과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아과 친구가 이제 올해 9월 30일 날 발표된 그 대한청소년 소아청소년과 학회하고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거기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마치는 게 좋겠다. 권장사항이에요. 꼭 마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라는 게 면역질환이 있거나 아이가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면 뭐 신장질환이 있다. 아니면 뭐 당뇨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걸렸을 때 중증 감염으로 전이돼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맞는 게 좋겠다고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입장문을 살펴보면 고위험군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은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걸렸을 때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으니까 안 맞출 수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얘가 감염돼서 오면 아이는 괜찮지만 가족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건강하고 기저질환도 전혀 없고 너무 건강해요. 우리 아이는. 그럼 이 경우에 백신을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를 따져보면요. 백신을 안 맞았을 때 1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에서 4명 정도에서 위중증 감염으로 진행을 해서 심각한 폐렴이 와서 애가 굉장히 후유증도 남고 안 좋았다고 하고요. 역시 한 4명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기관염증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서 후유증이 좀 남았다. 그럼 사실 확률은 높지 않죠. 11,000명 중에 7명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뭐 후유증 남을 확률 없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면은 백신을 맞았을 때 이 아이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뭐 사망에 이르게 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긴 경우는 어떠냐 했더니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생긴다는 거죠.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소아과 친구들 얘기는 뭐 다른 뭐 내과, 뭐 외과, 정형외과, 뭐 안과, 피부과 다 이런 친구들은 되게 망설이는데 소아과 전문의인 선생님들은 자기의 자제분들은 건강한 아이라도 맞추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큰 아이가 맞춰야 되는 나이거든요. 만 12세 이상이라서. 그래서 mRNA 방식인 화이자나 모더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화이자는 그 임상도 많더라고요. 1000만 명 이상 임상한 자료가 있어서 거기 봤더니 가장 치명적인 사례가 이제 심근염, 심낭염이 생긴 거였는데 국내에서도 보고는 됐었고요. 근데 대부분 조기의 증상을 발견만 해내면 대증치료 정도로 금방 좋아지고 후유증도 안 남았다고 해서 저도 우리 아이는 사실 다음 달에 백신을 맞는 걸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고 근데 소아과와 소아감염학회 입장문에서 보면 되게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다루는 게 이거는 강제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과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인 맞는 게 되게 강한 어조로 권장을 하는데 건강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최종 선택의 목은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야 하는 거지 누군가가 강요해서 안 하면은 불리하게 만들겠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신을 맞고 장기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맞고 나서 1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어떠한 뭐가 생길지는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강제하지는 말고 부모와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굴절 수술도 많이 하고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나 다음 주에 백신 맞기로 돼 있는데 이거 라식라섹 하고 맞아도 돼요? 또는 라식라섹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백신 맞기로 돼 있는데 맞고 나서 수술해도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백내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백신을 맞고 나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소염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제제죠.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거나 강력한 소염 진통제, 타이레놀이 아닌 강력한 소염 진통제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복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라식라섹 수술은 사실 먹는 약이 없어요. 경고약이 없고 안약만 치료를 하니까 라식라섹 수술 전후에 백신 맞는 거는 사실 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백신 맞아서 눈에 합병증 생긴 사례도 사실 별로 없으니까. 근데 백내장인 경우에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항생제 말고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며칠 정도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백내장 수술을 앞두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백신 맞고 한 2, 3일 뒤에 백내장 수술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백신을 맞고 2주 정도 경과하면 면역이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백내장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겠고 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약 복용하는 게 길어야 보통은 일주일이에요. 뭐 2, 3주씩 먹지는 않으니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백신을 맞겠다고 하면 백내장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어차피 저희는 처방하는 경고약도 없으니까 백신 맞으셔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